안녕하십니까? 책 다 받으셨죠? 내용이 뭐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개정사항도 있고 그렇죠? 그거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책 보지 마세요. 그거는 작년 거라 개정된 내용 반영도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수정을 해서 한 거니까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가지고 이제 올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 오늘은 재산세 표시가 안 맞네. 이거 저 굳혔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99페이지인데. 여기 할 차례죠. 99페이지. 맞나요? 모르시나요? 거기 할 차례죠. 지난번에 납세의무자까지 했고 오늘 과세표 준비 세일 할 차례인데 어디가 제가 수정을 했는데 페이지 수가 어떻게 안 맞네. 그냥 책 보세요. 오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다시 수정할게요. 99페이지. 99. 그랬죠? 요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되게 짧아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그게 이게 뭐냐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애매하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과세 표준이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우리가 계산 안 하죠. 과세권자가 계산하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뭘 가지고 계산해요?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지방세는 공시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표준액이라고 시가표준액. 그죠? 그럼 얘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시가표준액. 이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근데 이게 원칙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그러니까 요 공시된 금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 비율이 보시면 자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여기다 이걸 곱한다는 거예요. 비율을요. 법으로 정한 비율을. 근데 이건 누구만 해당되냐면 부동산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에 해당성 없는 거죠. 얘네들은 아니고 얘네만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비율이 예를 들면 토지 건축물은요. 법으로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 그때 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말뜻이 부동산 시장 경기를 봐가면서 그때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세금을 걷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고 경기가 나빠지면 낮춰서 세금을 덜 걷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범위를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면 요 범위를 이제 처음에 법을 완전히 정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요 범위 안에서 정했겠죠. 그럼 처음에 정할 때 비율이 너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세 저항이 생길 테고 그죠? 비율을 너무 낮추면 세수가 줄잖아요. 그럼 양쪽 다 불만 없으면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반땅이죠. 반땅 그죠? 중간. 그래가지고 얘가 70 얘는 60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그러면 공시된 금액의 토지 건축물은 몇 %만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70%만 내고 있는 거고 주택은 60%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문상을 볼 때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은 토, 건축 얘네만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맞아 틀려?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틀리네. 무조건 틀린다니까. 왜? 토지가 나오면 이게 아니라 여기에 공정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토지가 이거 10만 원이었어. 그럼 여기다가 70% 곱해서 얼마? 7만 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고 반대로 얘네들이 안 나오면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구분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가면 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고 그다음에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되죠. 같은 말이라 했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맞죠?
자, 이게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을 곱한다. OX. 다시요.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뭐예요?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의 표를 곱하여 산정한다. OX. 그러니까 이게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예요? 이거잖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이거나 이거를 토지면 얘가 이거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을 곱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것들 때문에 아직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리는 거야.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뭐 기준시가 할 때 나오겠지만 그 전에가 한번 한 것 같은데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시가표준에 그러는데 그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그러니까 법조문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은 얘를 이렇게 바꿔서도 된단 말이죠.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토건조 나왔죠. 그럼 토지는 가표 불합승인가 여기다가 뭘 곱해요? 공정을 곱하는데 현재 얘가 70이고, 그죠? 주택은 토지건축 70이고 주택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 세금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 그래서 얘는 최저 30에서 최대 90까지 해줍니다. 물론 시가표준에 9억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되지만 시험을 볼 때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인 얘기가 얘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을 낼 때 얘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내고 여기다가 그냥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요거 얘기한다. 일반 주택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할 때는 이제 따로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위에 개인 법인,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법인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장부가액으로 간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다 뭘 가지고 해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이 간다는 거. 차이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주택은 이렇게 따로 돼 있거든요. 이걸 외우지 마세요. 지금 외울 필요 없고 1주택자는 이제 따로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저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이 과세표준 상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이거 3월달에 강의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출제가 될까 싶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 종합문제 물어보면 혹시 모르죠. 지문상에 나올 수는 있어요. 개정된 사항이니까. 근데 요 공식 같은 거 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요 지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우리 이걸 배워요. 세부담 이게 상한인 거 바로 배울 거거든요. 이게 뭔 뜻이에요? 재산세를 낼 때 상한선을 준다는 거. 상한선. 한도를 정해놓고 그거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걷겠다. 그게 세부담 상한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올해 500만 원 나왔어. 이번 올해 그럼 5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1.5배예요. 이제 1.5배. 전년도 대비해서 1.5배가 넘어가면 1.5배까지만 걷겠다. 그게 세부담 상한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이게 있죠, 얘들 셋은 다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다 100분의 150이거든요. 근데 주택은 예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뭐 재작년에 105, 110, 130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주택은 뭐가 세부담 상한이 누구만 폐지됐어? 주택만 폐지가 되고 선박 그러니까 건축물 토지는 여전히 100분의 1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걸 폐지했다는 얘기는 의미가 주택은 그러면 한도 없이 무조건 다 내란 뜻이야? 그럴 리가 없겠죠. 주택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혜택도 주택을 주고 규제도 주택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면 국민들 생활에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없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세부담 상을 폐지하고 대신 얘를 만든 거야. 주택만. 요 과표 상한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이거 적용하는 것보다 얘가 더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요걸 적용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세부담 상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뭐가 됐다? 폐지가 됐다. 근데 시험에 만약에 내면 어떻게 내요? 이걸 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어떻게 내요?
폐지 안 된 거지. 개정되기 전 내용 있죠. 뭐 그런 걸로 돼버려요 문제를. 뭐 출제는 심지어는 막 10년 전에 폐지된 내용도 막 최근에 시험을 내고 합니다. 어차피 뭐 걔는 정답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차피 폐지됐으니까 그냥 그 내버리는 거예요. 물납 같은 거는 종부세 물납 폐지된 지 꽤 됐거든요. 양도세랑. 32회 때 같은데 종합부동산세 정답 문제가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셔가지고 종부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런 걸 내니까 뭐 심지어 양도세 같은 경우는 막 15년 전에 폐지된 것도 막 그죠? 갑자기 뭐 예정신고 납부하면 뭐 세액의 몇 퍼센트를 뭐 공제해 준다 이런 막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도 막 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 세부담 상한 폐지하고 요걸 대신 만든 거니까 이거는 뭐 공식 같은 거 열 거 없고 나중에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볼 거예요. 그죠? 뭐 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으로 이렇게 안 내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 부분이 거기 99페이지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과표 여기 나와 있고 지금 한 거 다 그대로 있죠? 그리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같은 얘기인데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OX. 틀렸어요. 그죠? 이게 뒤에 문제 있나?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자, 어차피 문제 나온 거니까 이게 이제 옛날 23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그죠? 자, 볼게요. 여기 페이지 여기 있는 거죠? 24페이지. 자,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토지 건축을 이처럼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OX. X죠? X.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 이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이 당시에도 이게 아까 한 공부한 게 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이걸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걸 골라 1번 쓰신 분 되게 많아요. 왜? 그래.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니죠. 왜 틀렸어요? 뒤에 공정시장이 나와야지. 공정시장이. 자, 봐봐요. 우리 문제를 풀 때는 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 지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물어보잖아요. 과세 표준을. 그러면 얘가 지금 과세 표준을 물어보네. 그런데 앞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토건주가 나왔잖아. 토건주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게 나와야죠. 없잖아. 얘는 틀린 거죠. 그죠? 일단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뭐예요? 토건주잖아. 다 과표 물어보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되려면 일단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셋 다 안 나왔잖아. 그죠? 다 틀린 거야. 1번, 3번, 4번. 3번 답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볼 때 보면 되게 많이 틀린다니까요. 근데 봐봐요. 만약 이 지문이 단독주택의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OX. 아침 회장부터 죽겠죠. 뭐 아침부터 뭐 하는 거냐 지금. 그죠? 아침도 오늘 또 아침도 안 먹고 지금 당 떨어져서 그러잖아. 머리 안 돌아가는데 자꾸. 단독주택의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OX. 오지. 얘는 오지. 왜?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주택 가격이잖아. 그죠?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토지의 재산세 과표니까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뒤에 공정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지문이 만약에 토지의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다. OX?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 구분을. 그 제가 그 공시가격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또 뭐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매년 해보면 여기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알아. 자기 좀 약간 애매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막 헤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같은 얘기라는 거야. 근데 부를 때 그렇다는 거지. 어렸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불러? 이름 안 부르잖아. 이름 안 부르잖아. 뭘 불러? 별명으로 부르잖아. 별명으로. 지금도 그래요. 제 친구들 지금도 나이가 막 이제 많이 먹었는데도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별명 불러요. 그럼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별명으로 부를 때도 있고 내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다겠잖아. 이거 같은 얘기라겠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시가 표준액인데 개별 공시지가를 국세는 기준시가라고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을 곱한다. 그럼 맞지 틀려? 맞지? 맞잖아. 그죠? 어려워요 이게?
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과표 물었으니까 토지니까 뭐가 나와야 돼? 공정이 나와야 되지. 근데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 이게 뭐야? 토지의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잖아.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공정인데 그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원래대로 시가 표준액의 공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지금 잘 몰라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나중에 취득세 할 때 또 뭐 공시가격 얘기 나오면 또 설명할 거고 재산세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4번이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 정답입니다. 그죠? 주택 나왔잖아. 과표니까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 주택은 100분의 6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사실 5번을 많이 썼어요. 왜? 법인은 장부가액 그런다. 이걸 많이 썼죠. 이때 당시 법인은 장부상의 금액으로 인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 당시에. 그 이걸 막 답을 5번을 많이 쓴 거죠. 다. 그죠? 그 봐봐요. 제가 지금 이게 헷갈린다 했잖아.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 똑같은 얘기.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건데 별명은 이렇게 불러. 그것도 같은 얘기잖아. 그죠? 사람 한 명인데 시가 표준액 근데 별명은 개별 공. 이게 같은 말. 이게 똑같은 말을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주택 가격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건 일단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또 뭐 하지 마시고.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0페이지죠. 100페이지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이상한데 이게 제가 어제 다 수정했거든요. 새로운 걸로. 근데 PPT 어디 갔지? 다 죽으라고 해놨는데, 그죠?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정리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네. 희한하네. 딴 데가 엉킨 것 같아요. 이제 세 개를 다 막 한꺼번에 띄워놓고 해가지고 엉켰나 봐요. 그죠? 자, 일단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율. 자, 세율은 봐봐요. 얘가 매년 어딘가 나와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이 매년 나오거든요.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계속 나왔어요. 올해도 나온다고 치면 일단 작년에 어디가 나왔냐면 취득세가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재작년에 재산세고 양도세가 나왔어요. 세율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군데 내면 연장 2번 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뭐 5% 10%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케이스 거였고 세법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여기 나왔으면 다른 파트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전에 취득세 한 번 냈고 재작년 34회 때 재산세하고 양도세세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뭐 저도 그랬고 다 세율은 무조건 취득세가 영순이다. 여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했는데 걔가 작년에 나왔죠. 그럼 올해는 이제 만약에 세율이 또 나온다 치면은 취득세를 일단 나왔으니까 확률상 이제 어디가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나올 확률이 많죠.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을 따로 내진 않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나오긴 했어요. 종부세는. 근데 그냥 한 줄 내요. 한 줄. 그러니까 따로 세율만 따로 단독으로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종부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나오더라도 취득세만 정의되면 표준세율 그 우리 연구 있죠. 3838 그것만 하면 간단하게 정의가 되니까 그것도 세율만 따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율만 듣고 봤을 때는 일단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인데 만약에 올해 등록세 세율을 물어본다 치면 작년에 등록세가 문제가 아예 안 나왔거든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원래 2문제씩 나오다가 그러면 그 과표하고 세율 굴이 있어요. 과표하고 세율 같이 물어보거든요. 걔네들은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률상은 이제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도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세율 자체를 외우진 않습니다. 뭐 그걸 막 무슨 막 숫자 막 미리미리 외운다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지방세는 무조건 세율 얘기가 나오면 뭐가 된다? 가감 조정이 됩니다. 그죠? 일정 범위에서 얼마?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아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에 나오면 항상 예를 내죠.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뭐다? 당해 연도에 하나여 적용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도 계속 예를 내죠.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부천시에서 세율을 조정을 했어요. 올해. 그러면 그걸 조례로 정하면서 이걸 앞으로 2년 3년 동안 적용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올해는 올해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부천시의회 통과해서 조례로 다시 정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최근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어요.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 문제가 이거였어요. 34회 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뭐라고 나올게요. 가감할 수 있다. 근데 가감한 세율은 당해년도 포함해서 3년간 적용한다. 땡. 틀렸죠. 이거 정답이었어요. 근데 요 지문이 기출로 그 34회 때 나왔죠. 정답으로. 제 기억으로 31회인가 그때 요 3년간 적용한다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 지문 그대로. 근데 그때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옳은 걸 고르셔가지고 이게 3년간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근데 그 지문을 3년 후에 그대로 내놓고 지문 숫자도 똑같이 3년간 해놓고 뭘로 냈어? 정답으로 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 그 이래니까 기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똑같은 지문을 지난번에는 틀린 지문, 이번에는 맞는 지문. 지난번 정답 아니었어? 이번엔 정답.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재정 시험 문제 이거 틀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고 문제도 수업 시간에 엄청 풀고 막 계속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정답 나왔네. 근데 이게 다 맞추진 않습니다. 골 때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시험 보러 가면 틀린 사람 수두룩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붙어요? 이런 기본 쉬운 걸 틀리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제가 말했죠. 세법 항상 8개에서 10개 나온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세법은 16개가 목표인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그죠? 난 약속 8개, 10개 정도 두 자릿수 맞겠다. 그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거 5년간, 그러니까 당해년도만 적용할 돼 있죠. 그 다만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교재는 100페이지, 그죠? 1번에 탄력세율 적용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밑에 참고에 다만 가감 조정원세율은 당해년도에 하나에 적용하는데 거기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나머지 보시면 있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세율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숫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누진세율이란 말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비례세율. 우리 총론할 때 했던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할 때 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게 누진이고,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세율이 일정한 걸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본 지방세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원래. 근데 재산세만 누진이 섞여 있어요. 재산세만. 그래서 30회 때 그래가지고 그게 출제가 됐었어요. 얘만 누진세율이 있어요. 근데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근데 그 중에 2개가 여기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이 나중에 종부세 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별도합산, 종합합산, 주택 3개거든요.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종부세 대상 3개를 모르고 시험 보러 갈 사람 없거든요. 그럼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 3개가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재산세 중에 누진 적용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걔가 뭐다?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종부세 대상 3개가 뭐다? 재산세 누진세율이 돼서 별도 종합주택 요 3개가 재산세 누진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시험에는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고르시오로 하고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도 뭐 난이도가 아주 낮은 거죠. 딱 그 종부세 대상 3개만 딱 하면 되니까. 그죠? 뭐 세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굳이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죠? 근데 그냥 가기 좀 서운하면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기억나시는 분인데 이거 제가 질문 했었죠? 오굴개는 비싸다. 그죠? 오굴개는 비싸다. 사치성이죠. 사치성. 그죠? 그러니까 오굴개는 비싸다.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얼마? 4%예요. 4%. 얘는 그럼 토지도 4%, 건축물도 4%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불꼭.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도 오굴개니까 똑같이 몇 프로야? 4%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 있죠. 건축물이 0.25%예요. 그럼 우리 학원, 뭐 사무실, 막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얼마야? 0.25거든요. 근데 여기도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요거의 2배잖아요. 얘는 0.25인데 얘는 몇 프로야? 5%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다 0.25야. 근데 사치성인 오굴개는 사치성이 4%야. 근데 그 일반 건축물 그 사치성 아닌데 0.5%짜리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공장인 거죠. 근데 이 공장이 원래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보면 용도 지역상 공장은 어디에 와야 돼요? 공업 지역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같은 데 와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왔어? 주거 지역 등에 왔어. 주거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은 집을 짓고 살아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장을 지으면 안 되는데 지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얘가 이 주거 지역에 오면 안 되는데 공장에 왔는데 이거하고 공업적인 건축물하고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오지 말란 얘기죠. 왜 주거 지역에 왜 공장을 지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 공장 건축물인데 이 공장 건축물이 여기에 오면 너 뭐다? 이거에 뭐 2배로 가겠다 해서 얘가 0.5%입니다. 그래서 얘가 34일 때 세율 낮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있어요.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해서 여기 뭐라 했어요? 조례로 정한 지역의 대통령 공장용 건축물 여기 주거 지역 나왔잖아. 근데 공장 건축물이니까 얼마? 과표의 1000분의 5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틀린 걸 고르라 했거든요. 세율이 쭉 나왔어요. 5개 쭉. 그때 그 정답이 뭐였냐면 아까 가감한 세율은 당연히 포함해 3년간 적용한다.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율에 사실은 뭐 고급 선박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했잖아요, 제가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 부동산이 아니니까 걔가 시험에 나와도 걔를 정답으로 안 낸다 그랬잖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정답이 너무 쉬웠죠. 3년 틀린 거니까 3년간 적용한다. 그때 당시 얘가 묶어서 그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죠. 이게 맞는 지문인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세율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주택이 제일 기본이야 항상. 그죠? 주택. 그러니까 주택은 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별도 종합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 얘가 0.1에서 0.4% 되거든요. 누진으로. 근데 여기서는요. 세율보다는 일단 요걸 알고 가세요. 이 고급주택 있죠. 이 고급주택이 사치성이거든요. 사치성. 제 취득세는 기억이 나시나 보네. 콜 5선주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는 중과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 아닌 주택이나 고급 주택이나 다 뭘로 가요? 누진세율로 갑니다. 과거에는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뭐 0.1 누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니에요. 얘는 중과세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야 그러면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이나 재산세를 똑같이 내는 듯이 똑같진 않죠. 왜? 이거 누진이잖아. 그럼 뭐가 비싸? 고급 주택 공시가격이 다 높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왜 그러면 얘는 사치성이 4%를 안 하느냐? 이게 4%를 과세하면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못 해요.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여기서 누진으로 세금을 더 어차피 내니까 그리고 가격이 더 비싸면 뭘 부과하면 돼?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개념상으로 이 세율보다는 재산세는 고급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일단 확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당연히 34회 때 기출에 세율 물어볼 때 주택은 기본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1주택 아닌데 표준세율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는 거기 100페이지에 제가 표에 박스로 정리해놨죠. 그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실 건 없어요. 그냥 그렇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예외는 있어요. 1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사람은 과세 표준할 때도 혜택을 주고 세율도 낮춰주겠다. 집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그냥 주거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예외 규정이라 잘 안 낸다고 이렇게 냈잖아요. 가로 안에 법령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 이렇게 해놨잖아. 교재를.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이게 아니니까 뭘로 그냥 일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낸 거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내기 때문에 이걸 막 따로 막 얘만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그렇게는 안 내니까. 그렇죠? 나중에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났어요. 이게 30회 때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누진이 얘만 누진이 있어가 지방세 중에 이걸 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표준세율이 뭘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초과 누진이 종부세에 대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리고 주택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들어가죠? 누진. 얘가 누진이죠.
근데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이죠. 당연히 아니겠죠. 비례, 그죠? 그리고 여기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아까 건축물 누진 0.5%, 그죠? 비례세율이고. 주택은 누진 0.1에서 0.4% 누진이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주택 요 세 개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하고 뭐 리을 두 개가 정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계속 드리겠지만 이 박스형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기억 리얼해서 알고 풀면 좋긴 한데 그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라 했어요. 자기가 제일 확실하게 아는 거. 난 뭐가 불린 초과 누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분리과세는 비례인 걸 알겠어. 그러면 분리과세는 니은은 분리과세잖아요. 분리과세.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예를 들면 그럼 니은은 답 아니니까 이렇게 빼면 일단 두 개는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찍더라도 5개 중에 아니라 3분의 1이잖아 확률이. 그죠? 안 그러고 막 찍다고 1번 4번 찍고서 답도 아닌 거 절대 답이 아닌 걸. 왜? 내가 이건 알고 있어. 얘가 비례인 건. 그럼 이 니은은 무조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생각 없이 뭐 찍어버려 했는데 찍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건 누진이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 답을 1번이나 4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5개 중에 하나 찍거나 뭐 3개 중에 하나 찍거나 나는 원래 찍으면 안 돼. 나는 원래 사다리 타기 해도 맨날 꼴찌야.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지금 무슨 심력으로 공부를 해야 돼? 난 찍어도 맞아. 뭐 공부 괜찮아. 뭐 안 배워 나오면 못 돼. 너 찍어도 맞추면 돼.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지.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 뭐 그 사다리 타면 항상 꼴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사다리 타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사다리 타기 하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에이씨 안 해. 왜? 나는 맨날 하면 맨날 꼴찌야. 자기가 알고 있어. 나는 맨날 꼴찌라고. 그러니까 꼴찌하는 거야 맨날. 그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사들 그래 해. 나는 하면 항상 1등하면 2등이야. 그치 시대 해봐. 그 사람은 1등 2등이야. 그리고 그거 누구? 나 맨날 꽁찌야. 그 사람은 4등 5등이야 항상. 자기가 말하는 데 되는 거야. 그 있잖아요. 이 공부는 당연히 합격한다고 하고 공부를 해야지. 뭐 아이고 해봐야 된다는 둥, 뭐 열심히 한다는 둥, 뭐 가봐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갈 게 뭐 있어요. 당연히 붙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죠?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 찍어도 맞추는 거야. 이런 거는. 그죠? 어쨌든 답은 이거죠. 여기하고 여기 답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고. 실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중간에서 지금 보지 마시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이 부분들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 이거 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3월 달에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양이 더 많죠. 공부할 양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제 개념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틀을 잘 잡아놔야 그 밑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없이 지엽적인 것만 막 공부를 해버리면 그때는 좋아요. 당시 들을 때는. 근데 뒤에 가면 문제가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공시 재산세 과표할 때도 우리가 뭐 시가 표준이 어쩌고 했지만 그거의 기본은 뭐예요? 그 시가 표준이란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잡혔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가 표준액인데 토지가 개별 공시지가인데 그거를 시가 걔랑 같은 개념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잡히면 아까 그 문제 백날에도 못 풀어요. 또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대충 넘어가고 문제 풀어가 빨리 답을 맞춘다. 이게 의미 없어요.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를 공부하는 거라겠죠. 그죠? 문제는 10월 달에 딱 한 번만 풀면 돼요. 그죠? 공부를 해야지 시문 하나하나를 왜 맞고 틀린지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 104페이지 보시면 비과세가 나오는데 이 비과세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봐봐요. 올해는 재산세도 공부할 때 비과세 아파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작년에 취득세 비과세가 나왔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양도소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나왔어요.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뭐 비과세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34회 때는 두 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등록세 비과세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냈고 작년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가 안 나와요. 왜? 걔는 비과세를 따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봐도 재산세는 안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 왜? 재산세를 안 내지만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종부세 누가 내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내는 거죠. 그럼 내가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그러니까 종부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날 차례야?
재산세가 나올 차례죠. 확률상 만약에 올해 비과세를 어딘가 또 낸다 그러면 확률상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재산세 비과세가 나올 차례입니다. 얘도 꽤 자주 나오는 파트였고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재산세 파트 공부할 때 비과세 파트는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모든 비과세에 이런 다 들어가요, 그죠? 왜 국가 지자체 얘네들은 지네가 과세권자니까 세금 부과를 하나만 하죠. 그럼 전부 다 비과세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국가 등이 나왔을 때 영순위를 볼 경우 뭐냐면 얘네들이 소유하는 재산은 비과세인데 여기서 꼭 뭘 기억해라? 외국 정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외국 정부는 항상 뭘 적용한다?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해서 과세, 우리도 같이 과세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그 우리 요즘에 트럼프가 맨날 뭐 관세 막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다 한다면 뭐라고 중국에서 상호 보복 관세한다죠, 그죠? 니네 너 25%, 그럼 우리도 25% 이거죠. 이게 상호주의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같이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작년 취득세 문제도 외국 정부 얘기가 나왔고요. 재작년 등록세는 얘가 정답이었어요. 재작년 등록세 비과세는 다음 중 비과세되지 않는 걸 고르셔가지고 이걸 냈어요.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에 등록해가지고 그러면 상호주의니까 비과세죠 안 해줘? 안 해줘. 걔가 정답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면 돼요. 외국 정부는 항상 뭘 기억한다? 상호주의란 말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등 외국 정부는 비과세인데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 등이 내 거를 1년 이상 공짜로 썼대요. 자, 여러분 부동산을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공짜로 썼다 그런 거죠. 그럼 뭐야? 내 걸 1년 이상 공짜로 썼으니까 대신 뭘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던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애들이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 부천시에서. 이게 부천 시당이에요, 시당. 근데 여기 이만큼이 이렇게 이만큼이 갑당이야. 요만큼이 누구 거야? 갑 거요. 그죠? 근데 부천 시당은 얼마야? 여기만 개요, 여기. 이럴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주차장 만들려면 여기 모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차를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차를 몇 대 못 대잖아요. 근데 이건 갑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근데 얘가 뭐래? 야, 그냥 써. 여기 공짜로 써.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얘가 갑의 토지잖아. 근데 부천시가 뭐 하고 있어? 공짜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 그 해주겠다는 비과세.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짜로 쓰니까 뭐 해줄게? 내가 미안하니까 재산세는 뭘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얘한테 사용료를 주고 쓰면 비과세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국가 등이 내 거를 썼는데 어떻게? 공짜로 쓰면 뭐죠? 비과세.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납세 의무자 할 때 국가 걸 내가 1년 이상 국가랑 연부 계약을 하고 공짜로 쓰게 되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니까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내가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세금을 국가 등이 내야 되는데 뭘 받아? 국가 등은 다 뭐야? 비과세.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뭘 물어보겠어요? 유상, 무상 요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야. 뭐 유상으로 썼다, 유료로 썼다, 그럼 비과세 안 해주겠죠. 뭐 그것만 나중에 볼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문제 단위 계속 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하죠. 요즘에 지문이 다 길어요. 근데 요즘에 긴 게 아니라 원래 지문이 길어요. 모든 과목이 다. 근데 왜 자꾸 그걸 지문이 길다고 느끼냐면 공부를 너무 요약을 해서 해요. 요즘 추세가 최근에 모든 과목이 요약 막 짧게 하는 거야. 그리고 수학생들이 그걸 좋아해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양 많은 거 싫어하는 거야. 공부를 요약으로 하니까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 어떻게 나와? 법 조문대로 나와요. 절대로 요약해서 낼 수가 없어요. 왜? 법 조문대로 해가지고 거기 안 맞으면 야, 너 조문에 이게 없잖아. 그럼 그건 이신청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는요. 문제 딱 갖다 놓고 이걸 낼 거야. 그럼 뭘 가지고 내? 조문 갖다 놓고 그걸 그대로 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 거기서 뭐만 했어? 요약해서 그것만 봤단 말이야. 근데요, 단어는 알아요. 근데 그게 지문이 쭉 길게 섞이면 안 보여요.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그렇게 하는 거야. 언젠가부터 이렇게 됐어요.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만약 세법 보고 막 지문이 너무 길대. 아니 너무 긴 게 어디 있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문 읽다가 멘붕 오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너무 요약적으면 안 돼요. 뭐 코드 외우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키포인트를 외울 때 써먹는 거지. 내용도 모르고 막 하면 들들 외우면 맞출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문제 살짝만 바꾸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지문을 좀 길게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 이제 풀면서 연습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용도 구분이 있잖아요. 거기 104페이지. 자, 이 중에서 지금은 다 안 하고 시험에 이제 만약에 이 중에 잘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1번에 도로가 나오죠. 도로. 자, 도로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는 당연히 우리가 개인 게 아니니까 뭐 하겠어요. 과수를 못하지 회과사가 되겠죠. 근데 이 도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 우리 교재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데 자 이거예요. 뭐 어디 갔어? 안 써 있네. 죄송해요. 거기 교재 볼게요. 104페이지 2번에 1번이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밑에 참고 표시에 뭐라고 돼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 자, 여러분 사설도로는 원래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왜? 개인이 여러분이 자기 땅에다 도로 낸 걸 누가 해주겠어? 근데 이 사람은 해줘. 왜 해줘? 훌륭한 사람이잖아. 자기 땅에다가 도로 내놓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가 자기 땅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삥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로 내놓고 뭐래. 아, 열리 다녀. 괜찮아. 편하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는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러니까 원래는 사설도로는 안 돼. 그럼 얘는 나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는 뭐 해주겠다? 개인 거지만 뭘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제 걔는 그걸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군사지를 보면 통제 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이게 민통선. 아시죠?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이죠. 민간인 통제구역.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 뉴스가 TV 많이 나오는 데가 파주 그 통일각 안에 있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가 민통선이거든요.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뭐 전방은 뭐 안쪽에 뭐 다 많죠, 되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군 시설을 보호하려고 통제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부동산 등은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 건축행위 불가능하죠. 왜? 건물 높게 못 짓죠? 왜? 지으면 군 시설이 보이니까 다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뭘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얘는 시험을 내면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요걸 내요. 전, 답, 과선, 대질은 제외. 무슨 뜻이야? 쟤들은 비과세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 안에 논밭하고 그 민통선에 있는 분들이 살잖아요. 그럼 농사 짓고 하잖아.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죠. 그러니까 활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뭘 물어봐요? 전답, 과선, 대지는 얘는 비과세가 되니 아니 제외냐 포함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그 민간인 통장 거기 보니까 집에 TV 나왔는데 이장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조모한다잖아요. 군인들처럼. 6시인가 해 떨어지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호구조사한대요. 거기 돼 있을까 2명. 그러면 2명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야. 없으면 어디 간다 빨리 오시라고. 그 체크해서 마을을 다 돌아다니더라고 걔들이. 군대하고 똑같은 거죠. 저녁 때 되면 못 돌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농사 질 때도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총 들고 서 있더만. 거기도 막 벼농사 짓는데 그 주변에 농사 짓는데 거기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어요. 그게 거기 뭐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민통선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 총돌이 얘네 되게 좋지. 왜 그거 해주면 거기 사제밥 줄까? 사제밥, 그죠? 고생했다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나오면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시건축물 있죠. 자, 여러분 임시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할 때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말한다 했잖아요. 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당연히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오래되면 그 모델하우스 임시로 지었는데 걔가 막 기간이 길어지면 임시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됩니다. 그 기준이 몇 년이야? 1년이에요. 1년. 그죠? 그러니까 1년 미만이면 안 해줘. 그럼 이제 미만이면 비과세 넘어가면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요거 있고. 그다음에 얘 말고 요 6번 요게 이제 6번이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잘 봐봐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하는 거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자, 봐봐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미 아직 철거는 안 됐어. 6월 1일 현재 건물이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전에 뭐가 됐다는 거야? 철거하기 확정이 된 거야. 근데 아직 철거만 안 된 거죠. 그럼 이미 행정관청은 철거하기로 확정된 거니까 얘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시험에 대한 뭘 내느냐? 그걸 내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또는 주택 그랬죠. 그죠? 근데 주택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 그럼 누구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토지는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요거 중에 이걸 내는 거 시험에. 자, 봐봐요. 일반 건축물은 일반 주택이 아닌 애들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축물만 따로니까 걔는 비과세 주잖아. 근데 주택은 우리가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누구만 해주겠다는 거야?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 준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요? 그 주택하고 그에 따른 뭐 부속 토지, 뭐 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걔는 비과세가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철거는 누구만 한다고? 건축물만 철거하니까 토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주로. 그죠? 뭐 그 외의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28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나왔어요, 문제가. 그 이후에도 비과세가 따로 32회인가? 그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확률상으로 비과세가 나오면 일단 얘가 영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28회 때 나온 건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이니까 보여주고 비과세 해주고, 그리고 여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돼 안 돼? 안 돼. 땅은 안 된대. 그죠? 답 2번이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비과세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 몇 개 보시면 뭐 다 풀 수 있어 나오면.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은 문제 부르지만 국어라고 돼 있지. 국어. 이건 좀 있어 보이는 얘기고,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 이걸 원래는 또랑이라고. 또랑. 예, 또랑이라고. 또랑. 그죠? 또랑 얘기. 또랑. 그죠? 예. 근데 이제 배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 국어라고 얘기.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야, 애들 야, 여기 어렸을 때 우리 또랑에서 그러면 야, 새끼들 배운 사람 국어 그러면 누가 욕 먹어? 국어가 욕먹죠. 막 욕하지. 친구들 가서 쌍욕하죠. 삐지라고 앉았네. 그저 공부도 찌질이 못하는 거 저거 좀 했다고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또 그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또랑이라 또랑이지. 사투리 많이 쓰죠. 제가 저기 얼마 전에 그 부여, 제가 고향이 부여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부여 군수가 무슨 행사를 그 하는데 그 가수는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부여 군수가 인사말을 하잖아. 비가 약간 왔어요. 근데 이제 그쳤어. 그러니까 부여군수가 딱 나서 뭐라 그래요. 아까 좀 전까지는 빈낙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그런 거 뭐라고? 빈낙 떨어질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 왔다는 얘기야. 아까 비 조금 왔는데 지금은 괜찮아 다행이라 그 얘기를 군수가 나와가지고 좀 전까지 빈낙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행사 어떻게 나 몰랐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알아듣냐고. 우리만 알아듣는 거지. 저희도 어렸을 때 쓴 말이라. 근데 그 사람들 촌사람 거기 출신이라 막 사투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막 자기 고향 사투리라고. 그죠? 이 사투리죠. 근데 이거는 국어는 그냥 누가 봐도 또랑이죠. 그럼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보여주겠어. 비과세 해주겠죠. 도로 전체방 국어. 그리고 이거 봐봐. 뭐 나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전답 과선 대지는 제외. 시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내죠. 통제 보호구역이 있는 전답 이렇게 돼버려. 그럼 비과세 돼 안 돼? 안 돼. 그죠? 이런 식으로 내겠죠. 얘는 만약에 변형을 하면. 그리고 사설도로 났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있진 않아요. 지금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납기를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 부가징수에 관한 파트는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낼 수가 있죠. 왜? 종합 문제 낼 땐 다 몰래요. 부가징수에 관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얘는 징수 방법이 뭐예요? 보통 징수입니다. 자, 보통 징수는 무조건 뭐가 날라오는 거다?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얘가 봐봐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토지는 9월 달에 되거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납부 기간.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뭐라 그래요? 납부 기간이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납부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간의 한, 끝 뭐냐?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죠. 그러면 9월 16일을 뭐라고 하냐면 납기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나 개시도 못했어 그러잖아. 개시 뭐 시작. 그러니까 9월 16일이 개시일이고 9월 30일은 그 납부 기간이 끝이고 납부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전체를 뭐라 그래? 납부 기간이라 그러는데 참고 좀 알아주세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고지서가 나와요. 그죠? 그럼 고지서를 받았는데 받았어. 딱 보고 토지분 9월달에 재산세가 나왔어. 딱 봤더니 열어봤을 거야. 얼마인지 알고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어. 밑에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왜? 9월 30일이 기한인데 9월 29일 날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야?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러죠. 너 가만 안 둘게요 하고 쫓아가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고지서를 미리 받아야지. 자, 근데 미리 받는데 너무 빨리 받으면 받아놓고 한 막 열흘 있어야 돼 기간이. 그럼 어떻게 돼? 그 소중한 고지서 잃어버릴까봐 잘 둘 거 아니에요. 제일 잘 둔 게 뭐야? 자기도 몰라 어디다 뒀나? 아무도 몰라. 내가 뒀는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진짜 잘 둔 거죠.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미리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언제 보내? 납기 개시 5일 전에 보내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납기 개시 이날이잖아. 그럼 이거 5일 전에 부천시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산 넣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우리 집 건너 2박 3일 걸리고 주변 산골 사면 4박 5일이면 가잖아. 그러면 미리 받았다가 보낸다. 그래서 모든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거는 납기 개시 몇 일 전? 5일 전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원칙적으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둘 다 고지서는 언제 보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거 나와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시험 문제 정답 문제가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고 종부세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고지는 5일 전에 발부를 합니다. 근데 토지는 몇 월 달에요? 9월 달에 내죠. 자, 근데 주택은 어떻게 내요? 2분의 1씩 냅니다. 주택은 2분의 1 7월 달, 2분의 1 9월 달에 내요. 그러니까 재산세 아시죠? 7월하고 9월 두 번 나와요. 근데 주택은 어떻게 돼? 7월 달에 반절 내고 9월 달에 반절 냅니다. 이거 제가 전에 설명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일반 건물은 예, 건축물하고 토지가 있다 상가 그러면 얘는 9월 달, 얘는 7월에 따로 나오잖아. 근데 주택은 항상 문다 있어요. 토지 건축물 계획을 합한 과표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금을 7월 9월에 나눠내는 효과가 있는데 주택은 그게 안 되니까 요 나온 세금 자체를 어떻게 해라? 2분의 1은 몇 월 달에 내고 7월 내고 2분의 1은 언제? 9월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가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7월 달에 나오고 9월. 만약 50만 원 났다 그러면 7월 달에 25만 원 내고 9월 달에 25만 원 이렇게 가는 거. 이해가시죠? 두 번 내는 거 두 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를 냈어. 얼마? 25만 원. 근데 그러고 이제 냈다고 하는데 갑자기 9월 달에 또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금액도 똑같아. 지난번에 25만 원 냈는데 또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난번에 거동안 또 걷었어? 그죠? 근데 금액도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 또 전화하겠죠. 전화하자마자 뭐라 그래? 또 욕부터 하겠지. 네가 하는 짓이 뭐냐고. 이 새끼들 내가 지난번 영수증 가지고 간다고. 네 가만 기다려도. 내가 지난번에 25만 원 낸 또 나왔어. 이러면 안 돼.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그런 거야? 원래 50인 거야. 그러니까 반절 25만 원 나오고 9월 달에 25만 원이 나온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15만 원, 7월 달에 15만 원이 나온 거야. 15만 원. 그러니까 친구 얘기를 들었어. 야, 그 두 번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15만 원 되고 9월 달에 또 나온 애가 두 달 동안 노가다 떼가지고 15만 원 돈 만들어 놓고 봉투에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오면 세금 내려고. 9월 29일, 30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고민된 거예요. 30일 넘었어. 야, 이것들이 잘 몰라네. 이걸 떼어먹어야 돼. 양심적으로 가야 돼 하다가 그래 15만 원 가지고 사람 양심 속이면 안 되지 해서 어떻게 자진 신고한 거죠? 부천시 전화해서 야, 지난번에 15만 원 나왔는데 왜 안 내 이번에? 나 15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갈게. 그때 뭐래? 그게 다랍니다. 그럴 수 있다 했죠? 왜? 얘가 2분의 1인데 5,000원인데 2,500원 7월달 2,500원 9월달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 금액이 얼마다? 20만 원 이하인데 그럼 빨리 걷는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걷겠다는 얘기죠. 찍어보세요. 7월 9월 중에 몇 월 달에 걷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금을 더 빨리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세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세금을 빨리 걷고 많이 걷고 싶어하고 우리는 늦게 내고 적게 내고 싶죠. 근데 우리 생각이지. 그건 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7월 9월 그럼 뭐야? 하여튼 이때 뭐 나올 때 많은 뭐 어쩌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뭐야? 세금 많이 내고 빨리 걷는 쪽으로 찍어야 돼. 찍을 때는. 그럼 당연히 7월 9월 중에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러겠어요.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과.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15만 원인데
한꺼번에 내면 시골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야, 왜 이걸 10만 원 한꺼번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7만 5천 원씩 내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7만 5천 원, 7만 5천 원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야?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얼마 이해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20만 원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그럼 이게 시험에 엄청 나왔겠죠. 그죠? 이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 문제인데, 재작년 시험 문제 그 재산도 엄청 쉬웠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아, 이게 나왔어. 이게 정답이었어요. 어디 고쳤을게요? 어디 고쳤겠어? 여기 고쳤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했어요. 완전 서비스 문제죠. 그죠? 9월 달에 문제요. 7월 달이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 그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 문제예요. 보통은요, 이걸 고치든가 이걸 고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때는 출제위원이 그래도 사람이 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출제위원 또라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걸 안 고쳐요. 그대로래요. 그리고 다 뭐야? 토지입은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는 누가 보여? 너가 누구요? 20만 원 이하 더 빨리 7월 달,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심리가 있어요. 확정적. 자기가 이제 숫자를 외웠는데 그 숫자가 문제 나오고 매치가 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10번 읽어도 얘는 절대 안 보여요. 심지어 얘 틀렸어 해도 다시 읽잖아요. 어디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얘는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싸우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들이 싸우다가 야, 이게 틀린 게 없네, 틀렸다는 거 이제 오는 거죠. 물어보러. 혼자는 못 오죠? 혼자는 못 오니까 누구야? 그 누구가 같이 손 붙잡고 오죠? 손 붙잡고 와가지고 선생님, 왜요? 아, 이게 왜 틀린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 여기 틀린 거야. 그럼 그걸 뭐라고? 왜? 막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책을 찾았더니 뭐라고 돼 있어? 20만 원 이하면 7월 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냈었죠. 이게 9월,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자, 그럼 얘가 이런 건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거라서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이다. 이런 걸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와요. 우리가 볼 때 안 나올 거야. 야, 저런 걸 내겠냐? 낸다니까. 이게 더 골 때리는 건 뭐야? 저걸 틀린다. 맞출 것 같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야. 이게 듣는 거하고 들려요. 듣는 거하고 또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또 문제 지문에서 보는 거 완전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문제 지문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맞다 한다니까.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뭐야? 다 끝나고 나서 아씨, 나 뭐가 쉬었나 봐. 아, 이걸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동영상을 너무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동영상을 봐야 돼요. 초창이니까. 근데 동영상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것만 계속 보면 그 사람 떨어져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동영상 보고 계속 그것만 10번, 20번 보고 시험 보러 가봐. 붙을 것 같죠? 내가 볼 때 떨어질 확률 90%예요. 왜? 이 동영상은 그냥 눈으로 듣고 귀로 들은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잖아. 못 풀어요. 들을 때는 알아요. 시험 보면 다 틀려요. 그건 아니야.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한 5번 해줘봐요. 똑같은 얘기.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 외우지. 지금 수업 5번 해주니까 동영상 보니까 뭐야? 5번을 해줘. 그럼 어떻게 돼? 들을 때 그렇지. 이제 이제 됐어. 나 정리 됐어. 다 알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한 오래도 안 걸려. 한 다음 날 시험 봐봐. 이거 똑같은 거 못 맞춰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는 제 실력이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실력이다. 그게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동강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동강 들을 때 선생님들이 반복을 많이 해주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들을 때 다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뭘 안 해? 공부를 따로 안 하려고 그래. 왜? 나는 동강만 들으면 다 정리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큰 잘못이에요. 공부를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문으로 보고 내가 문제 풀어보고 내가 찾아보고 그래야 될 실력이야. 영어 공부할 때 단어장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영어 사전 찾는 사람 사전을 찾으라 하잖아. 똑같아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내 실력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실력이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돼? 동강을 최대한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기간이 이제 7월 9월이잖아, 수계. 이것도 많이 틀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돼. 건칠구토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요. 그죠? 근데 토지에다 칠하진 않죠. 건축물에 칠하는데 온유월 땡볕에 칠했으니까 어떻게 돼? 그죠? 구토 해가지고 건칠구토. 그죠? 온유월 땡볕에 건축물 칠하고 나니까 뭐해서 구토해서 건칠구토. 건축물 7월달 9월달에 토지. 그래서 건칠구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됐죠? 이렇게 보시고 낱개 보시고. 자, 이거는 뭐 이게 문제가 있을 건데.
없네. 자 보세요.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아까 말했죠? 이렇게 나왔다고 이게. 2분의 1은 주택 2분의 7을 또 구할 때는 다만 해당비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면 납기를 9월 16일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X죠. 이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거 너무 쉽잖아. 7월달이잖아. 9월이 아니라 7월에 한꺼번에. 그럼 이게 답이잖아. 이때는 이게 정답이었어요. 좀 쉽죠. 그죠? 그리고 네, 보통 징수. 그죠? 그리고 납기 기준 고지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지금이 나온 거 이게. 이게 뭐 지문이 열어볼 때는 막 굉장히 막 복잡하고 난이든 그런 거 나오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찍는 거고 우리는 쉬운 문제를 안 틀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만약에 누락이 됐어요. 퇴근 부과할 때 깜빡 잊고 부과를 못했다. 7월 달에 그죠? 근데 8월 달에 발견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때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용이 106페이지 납기 표 공정했고 표 바로 밑에 지금 말씀드린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 얘기 써 있고요. 그 납세지는 왜 이렇게 없어요?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그럼 세금은 어디다 낸다? 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소재지. 그 선박 항공기 같은 거 몰라도 이렇게는 뭐 말했잖아요. 내지도 않고 정답 안 낸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은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가 된다.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33회 때 봐봐요. 이런 게 지금 봐봐요.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이런 거 되잖아. 한 사람이 됐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엉키면 두 개를 같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틀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 왜? 어떤 사람은 야 토지가 7월이고 얘가 9월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도 틀리면 문제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건칠구토. 맞죠? 건칠구토. 그죠? 이거 봐. 누락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거 그때 나왔던 거예요. 3회 때. 그죠? 이런 거죠. 지문상. 다 그래요. 비슷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자, 얘는 이제 거기 이쪽 교재 106페이지 밑에 4번에 징수 방법 돼 있죠. 지금 한 거예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일 1일 전,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소액 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 이게 뭐야? 소액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얼마다? 2,000원 미만.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를 내보낼 때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종이값도 들어가, 잉크값도 들어가, 그리고 뭐 우표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 그 기준 금액이 얼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해요.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러니까 2,000원 징수하지 않 틀렸죠. 이 미만이니까 2,000원 미만이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부터 걷겠다?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겠다. 그런 거죠.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대로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소액징수 면제. 그리고 이거 병기고지 세목. 자, 병기가 뭐예요? 나란히 그런 뜻이에요. 기록한다는 얘기잖아. 병 뭐야? 병.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건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런 거 배웠잖아요. 야 그때는 왜 이렇게 그게 어렵든지 직렬 병렬 헷갈려. 이게 직렬인가 병렬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참 그랬죠.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갈 때 병기니까 여기 재산세 얼마에다가 소방부 이렇게 나란히 적어서 한마디로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사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역자원 시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 뭐만 소방분.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데 화재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 또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 고지를 받았는데 밑에 보면 재산세라고 밑에다가 소방분 지역자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부동산이 뭐야? 요거와 연관된 거다. 그럼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원래는 고지서를 따로 내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같은 거잖아.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고지서 따로 보내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저가 고지할 수 있다. 마치 말 뉘앙스가 납기가 다르면 따로따로 하겠다는 뉘앙스잖아요. 말장난이에요. 왜? 납기가 어떻게 달라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데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병기고지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거기 지금 그거예요. 4번, 1번, 2번, 3번 병기고지세 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4번은 지금 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이게 다 끝났구나. 아니구나. 물납이 남았구나. 참고하시다가 107페이지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